한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를 계획하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당신을 선택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더 친절해지고 더 한결같아지고 심지어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당신은 너무 쉬운 사람,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 너무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진심을 다해 길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단 한 글자, 이응뿐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를 깊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사랑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상대를 쫓는 남자들의 소리 없는 비극 속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폭력이나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감,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무게감을 느끼고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관중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링 위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섰고 세상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주도권을 구걸로 맞바꾸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무게감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위성이 되기보다 당신만의 우주를 건설해야 합니다. 당신이 희미한 위성이 되어버릴 때 매력은 사라집니다. 여성은 절박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력에, 침묵에, 절제력에, 나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야.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이며 쫓는 것에서 끌어당기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증명하려는 노력에서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택받기를 구하는 것에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스스로를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가치를 구축하고 그녀가 당신을 좁게 만드십시오. 모든 남자가 이 감정을 압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당신은 친절, 존재감, 노력 등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기는커녕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로맨틱하지 않은가? 아니면 난 가치 없는 사람인가? 진실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쉬움이 매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손보다 눈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모두가 당신의 겉모습을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당신이 너무나도 언제나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는 그녀의 세상에서 무엇이 그녀를 멈추게 할까요? 그것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희소성, 그리고 계산된 부재입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한 존재감입니다. 그녀의 인정 한마디를 얻기 위해 즉시 답장하고 당신의 일정을 전부 바꿔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은 얼마나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습니까? 매력적인 남자는 차가운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는 바쁘게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대를 아끼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습니다. 두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모든 문자를 기다리고 모든 약속 취소를 용서하며 항상 그녀를 자신보다 우선시합니다. 다른 한 명은 일부러 밀어내는 유치한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리듬이 있으며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남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성은 언제나 가능한 남자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귀한 존재를 쫓습니다. 그가 그녀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명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는 군주는 영향력의 기술을 잃는다. 사랑에서 이것은 그녀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한 작은 도전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는 뭘 하고 있을까? 왜 연락이 없지?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호기심이 태어나고 호기심 속에서 욕망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사명에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타날 때 당신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시간을 얻을 권리를 쟁취해야 했다면 과연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매력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그녀는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증명하기를 멈출 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스스로를 구축하는 남자는 결코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굳건히 서 있을 뿐이고 올바른 여자는 그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신비감을 유지하고 절대 당신을 전부 읽히게 하지 마십시오. 거절보다, 배신보다 더 빨리 매력을 죽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을 때 마음은 욕망할 이유를 잃습니다. 천몇 페이지 만에 결말을 예측해버린 소설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고 싶었습니까? 사람들을 사로잡는 모든 이야기에는 그들을 계속 빠져들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감입니다.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긴장감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비감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여자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꿈, 고통, 상처, 심지어 가장 사적인 비밀까지
단 몇 번의 대화 만에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이것을 솔직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책의 마지막 장을 그녀에게 건네준 것과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의도를 드러내는 자는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한 자는 쉽게 패배한다. 사랑에서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당신이 하루 종일 한 모든 일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쉽게 읽히고 쉽게 버려지는 활짝 펼쳐진 일기장이 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까? 자석 같은 매력을 가진 남자는 차가운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균형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지만 결코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상력이 들어설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는 대화가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로 끝나게 만듭니다. 나폴레옹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장군들에게조차 전체 전략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그를 전쟁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관계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공유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서 공유합니까?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고갈시키지만 침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 당신을 위한 작은 도전입니다. 당신이 공유하려던 것의 10%를 남겨두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을 문자로 보내지 말고 모든 감정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침묵의 무게가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놀랍게도 그 침묵의 공간 안에서 호기심이 태어나고 욕망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자가 당신에게 먼저 무슨 생각해? 라고 묻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언제였습니까? 신비로운 남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여러 겹으로 쌓인 탐험할 가치가 있는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 겹씩 보여주는 것은 보상이며 점진적으로 정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 원칙. 평정심을 유지하고 통제권을 장악하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폭발하지 않으며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남자에게는 기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천천히 숨을 쉬며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에 빠져들 때에도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합니다. 바로 그 평정심이 그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곧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것은 왕좌에만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당신을 창피 주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시험합니다. 그녀가 침묵할 때 당신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녀가 장난스럽게 당신을 놀릴 때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당신의 자존심이 도전받았을 때 굳건히 설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답장을 늦게 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그녀가 몇 시간 동안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문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인정하는 셈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반응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매력은 죽어버립니다. 평온한 남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그 역시 분노, 질투, 상실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런 감정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이 바다의 거품처럼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라. 그 절제력은 그에게 황제로서뿐만 아니라 철학자로서의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이 실패한 후 직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하면 돼, 더 잘. 그 평정심이 팀 전체의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평정심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으로 만들어줍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일 그녀가 갑자기 침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겠습니까? 작은 도전입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 반응하기 전에 3초간 멈추십시오. 그 3초가 감정에 지배당하는 남자와 방 전체의 존경을 받는 남자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서두르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감히 멈출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 원칙. 당신의 한계를 알고 존중을 요구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랑은 결국 제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자신의 존중이라는 조각들을 하나씩 내어줍니다. 그녀가 몇 시간 늦게 답장해도 당신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면 당신은 즉시 일정을 조정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해도 당신은 미소 지으며 넘어갑니다. 당신은 이것이 고결한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존중을 명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배신을 초대하는 것이다. 배신은 항상 극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핵심이 무너지면서 조용히 스며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했다가 나중에 홀로 앉아 자신이 더 작아졌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계선이 없는 남자는 사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밟고 지나가도록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있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평온한 어조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그건 괜찮지 않아. 스파르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긴 연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적들이 무기를 요구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단 2마디, 와서 가져가라 였습니다.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과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지 보기 위해 몇 번이고 당신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번 주를 위한 작은 도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면 단 한 번 말하십시오. 나는 그건 괜찮지 않아. 소리치거나 싸울 필요 없이 그저 명확하게 말입니다. 이제 2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속으로 상처받아도 항상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장기적으로 누가 더 존경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차가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자는 편안함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물 수는 있지만 당신이 자신의 경계선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5번째 원칙. 당신의 자유를 수호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많은 남성들의 비극은 쇠사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습관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를 곁에 두기 위해 당신은 그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번 거르고, 꿈을 하나 미루고, 당신의 눈 속에 있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것은 희생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다스릴 것이다. 당신의 영토는 당신의 자유, 당신의 사명, 당신의 규율, 당신이 건설하고 있는 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버릴 때 당신은 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석 같은 매력도 잃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그녀의 첫 끌림은 바로 그 열정과 목적이 뿜어내는 빛 때문이었으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랑했지만 사랑이 정복에 대한 그의 갈망을 결코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의 유산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곁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이름은 덧없는 로맨스가 아니라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목표를 얼마나 많이 보류했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미건조한 익숙함이었습니까? 차가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여자도 진정으로 당신의 우주 전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궤도를 가진 남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 주위를 맴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잡고 대체 가능한 위성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남자는 무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지만 인정을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팔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당신의 길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전입니다. 다음 하루를 온전히 자신에게 바치십시오. 훈련하고 배우고 당신의 꿈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왜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 침착하게 대답하십시오. 나에게는 이 길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와 함께 걷는다면 기쁘겠지만 나는 이 길을 버리지 않을 거야. 보이십니까? 바로 이 확고함이 중력을 만듭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히 보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추격의 광적인 발걸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멈춰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돌게 하는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배하는 남자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배운 것은 잔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가치를 쌓는 남자는 결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남자는 결코 평범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남자는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설정하는 남자는 결코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남자는 결코 하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인정을 쫓는 남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왕좌에 앉아 세상이 당신 곁에서 걸을 만큼 강한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남자로 우뚝 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그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로 살고 있는가? 지배하는 남자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신을 찾고 갈망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 중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곁에 머무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